네, 북한에서는 아직도 명절같이 중요한 날들에 이제 친척이나 스승을 찾아서 인사드리는 이런 풍습들이 남아 있잖아요. 가사진을 찍는 문화가 남아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문화예요. 일생을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이 사라진 절차나 변해버린 의미를요, 북한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흥미로운 강연 들려주신 우리 김종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평소 이제 남북한 사회 관심이 많으신 남한과 북한의 청년 패널분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의 신정현 전 의원님 오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입니다. 또 특이하게 저는 또 북한학을 전공한 또 정치인 출신이어서 아마 이 분야에 또 관심이 제일 많았던 또 의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박수 해드릴까요? 네, 다음은요, 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박사과정에 계신 신호명 님이십니다. 저는 2006년에 한국에 왔고요.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지금 통일인문학과 박사과정 지금 과정에 있는 신호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제 옆에 너무나 아리따고 또 수줍은 여성이 한 분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자, 우리 김성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방송인 김성주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부터 통일교육 홍보대사를 하면서 통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도 많이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북한의 3명의 패널분과 교수님 모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남북의 일생의례에 대한 강연을 방금 들어봤는데요. 저는 남한에서 태어났는데도 가끔 보면 이제 남한 이야기가 생소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분,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모르고 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호명님 말씀해 주시죠. 네. 솔직히 저는 북한에서 일상의례란 용어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그냥 장례면 장례,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용어는 들었지만 이게 그 학문적으로 정리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한 장례 문화 플러스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정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결혼이라는 거 제가 결혼을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최근에 결혼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을 했는데 온몸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는가. 사실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의 도움 크게 필요 없이 모든 데 업체에 맡기면 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북한 사회와 또 약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북한 사회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남한과 비슷한 온 가족과 온 마을이 함께하는 결혼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의 체제로서 좀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면에서 되게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예, 아주 정말 명 강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짧은데 워낙 우리 의원님 워낙 달변 가셔가지고 말씀을 워낙 잘하는데, 자, 그러면 유일한 여성 패널이자 또 이제 MZ세대 대표인 우리 김성주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결혼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드메라고 다들 아시나요? 너무 잘 알죠. 잘 아시죠? 저도 여자라서 스드메 잘합니다. 정말. 네, 교수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이 강연 듣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에서는 스튜디오가 따로 없이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드레스는 이제 웨딩 드레스보다는 한복을 많이 입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미용사분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해주신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스드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참 여성으로서 스드메 하면 이제 벌써부터 사실 스트레스가 좀 와요. 네, 왜냐면은 너무 챙길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 보면. 자, 남한의 현대 결혼 문화, 살아있는 문화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연 중 혼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는 혼례에서 사실 저희가
혼례하면 이제 혼수나 축의금, 접수대 이런 거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제 접수대가 딱 결혼식장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접수대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접수대는 따로 없고 이제 혼수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에서는 뭐 수입산, 양복 이런 거를, 그리고 일반 집에서는 부모님의 속레이나 양말 이런 거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맞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제가 직접 평양에 가보긴 했지만서도 제가 혼인식에 참석해보지는 못했고 주로 이제 근래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접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60년대 제가 오늘 강연 자료에서 60년대의 자료에 보면 평안도 지역에서는 선패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신랑 집에서 혼인이 결정이 되면 약혼 사진을 찍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돈을 주는 겁니다. 예단을 해오라는 의미로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우리가 앞에서 그 혼인 절차 가운데 납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함을 드리는 문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패백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함 문화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혼수가 신부에게만 강요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방금 우리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하고 너무 막 맞닥뜨리면서 우리 남한의 문화 자체가 지극히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데, 북은 대체로 축의금보다는 돈보다는 선물로서 결혼, 뭐 친구면 친구, 지인의 어떤 결혼식에 선물을 준다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장례식에서도 부의금보다는, 요즘은 좀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의금보다는 뭐 술이면 술, 떡이면 떡, 이렇게 필요한 물건이나 종이면 종이 이런 식으로 물건으로 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요 근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집에서 이루어졌던 혼례 문화가 이제 극장이나 식당, 큰 식당으로 나오는 거죠. 네. 평양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접수대가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 축의금보다는 선물 위주의 문화였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결혼을 할 때 축의금, 혼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곤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통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제가 우리 신 선생님 3년 전에 혼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결혼이란 말보다는 혼인이란 말이 훨씬 좋은 말입니다. 결혼은 남성 중심의 용어고, 혼과 인이 결합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을 뜻하는 아주 온당한 말이에요. 혼인을 3년 전에 치루었다고 하는데 아마 경험이 많을 겁니다. 요즘 훨씬 더 젊은 분들이 앞서가더라고요. 스몰 웨딩을 지향하면서 뭐 예단비 굳이 뭐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 내 집 마련하자, 전세 자금으로 돌리자, 이런 식으로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혼례 문화, 이게 지금 남쪽 젊은이들의 어떤 변화된 문화인 거고 의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남쪽은 이렇게 이제 변화해 가지만 북은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방식, 의식들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극장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인식장으로, 예식장으로 나온다는 거죠. 평양 대극장이 가장 큰 인기가 많은 혼례식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직접 혼례를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가져야 되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대극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생 의례 중에 혼례, 결혼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변 들어봤는데요. 장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호명님 어떠세요? 네, 저는 이번 강의가 자체가 문화 통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플러스 지금 장례를 통한 우리 남북이 문화 통합을 할 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의 그 불교 문화 플러스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통한 장례 문화,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이질적인 또 장례 문화 플러스 지금 현재 와서
그 자본주의로 인한 산업화로 인한 그 장례 문화가 플러스 종교로 인한 그 다양한 장례 문화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와 함께 지금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문화 플러스 지금 많이 또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장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참 그게 전 고민이었고 그거에 대한 혹시 해결 방안 그리고 네 그런 거 좀 부탁. 고견 말씀해 네. 주시죠. 이제 제가 무슨 뭐 상조회사 직원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로서 적어도 네.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과 북을 놓고 봤을 때 북이 훨씬 더 우리의 일생을에 혼례나 장례나 제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본질의 의미, 그러니까 형식은 많이 변했어요, 북이 사회주의체.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그걸 놓지 않아요. 몰라요. 이제 북이 장마당 경제로 돌아서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조금 제가 이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북은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디옵니다. 우리보다 한 20년이나 30년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90년대 모습처럼 북한은 이제 평양은 좀 아니겠지만서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훨씬 더 어떤 우리 일생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장례 절차를 가지고서 뭐 제가 뭐 상조회사 직원처럼 어떤 절차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은 그런 절차에 매이지는 않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장례가 이루어졌을 때 남성 직장, 세대주의 직장에서 모든 그 장례를 주관해주고 와가지고 밤새워서 자리를 지켜주고 상주들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나 이런 음식을 직접 끓여와서 하고 요즘 평양에서는 근래에 만난 평양분 얘기 들었더니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지금 이제 이 네 가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아파트에 장례를 모시는데 그러면 그 세 집은 다 안방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방을 내놔서 손님들을 거기에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접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관례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누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 이웃집에 초상이 났다 했고 우리 집 거실을 비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부족. 북한에서 아주 좋아하는 용어가 미풍양속이에요. 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미풍양속을 계속 계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중수하려고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절차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생각들 자체는 우리가 좀 남한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저도 장례를 좀 치러 보니까 우리나라도 밤새 자리를 지켜주는 게 예의고 상주에 대한 어떤 따뜻한 배려라고 해서 밤새도록 앉아 계셔서 화투를 치세요. 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니 왜 이렇게 밤새 안 가고 앉아가지고 화투 치면서 시끄럽게 할까 궁금했는데 북한도 밤을 새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집회 논다. 아 그래요? 장례 문화라는 건 남한과 북한 모두가 장례식장에서 술도 마시고 이제 화투도 치고 주패도 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제 북한과 남한의 공통적인 장례 기준 중에서 문화 통합의 기준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와서 저희가 무슨 뭐 3년상을 하고 이러지는 않죠. 네. 3년상을 이렇게 진행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장례로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부모님들 주로 이제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고 나면 무슨 사무제를 모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 바로 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네. 그 다음 상주로서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이제 의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그 장례 문화 자체가 상주들은 조문객들 받기에 너무 바쁘고. 맞아요.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밤새 지켜주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고맙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깐 왔다가 봉투, 부의금 내고 그냥 가버리는 상황 속에서 상주가 조금
밤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 자체는 조금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전통적인 방식과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화장 문화로 다 변질되고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평양도 그렇게 다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화장장이 생기고. 그런데도 이제 이런 거죠. 한가위 때, 추석 때 산소에 가가지고 성묘를 했는데 북한은 우리처럼 납골 땅이 있죠. 네. 납골 땅에 가면 그 항아리를 유골항음을 내준대요. 그 유골함을 모시고 대동강가에 보통 강가에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다 모셔놓고 자손들이 쭉 음식장을 차려놓고 절도 하고 같이 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우리는 자꾸만 의무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부분들인데 북한은 되게 인간적인 부분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도 북한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이런 북한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의원님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저는 얼마 전까지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네. 경기도는 상당 부분이 적경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북 협력 사업,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했던 뭐 묘목 지원 사업, 밀가루 사업 정도에 국한되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국가 차원에서 했던 그런 뻔한 것들 말고 혹은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지원들, 뭐 생각들 말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하, 말씀해 주시죠. 네네. 언제 실제로 이제 도의회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한데 우리 각 지자체별로 대북 사업 관련돼 가지고 통일 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문제나 이런 대북 관련된 일들을 자꾸만 국가 사안 정도로 자꾸 거대하게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 좀 더 다방면으로 이게 지자체별로 특성 있게끔 뭔가를 해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출구가 통일부를 통해서도 마련돼야 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결의 하나나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나 이런 뭐 대표적인 어떤 시민단체도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재원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주 지역에서 경주 세계 엑스포라고 하는 걸 해요. 그걸 해가지고 경연으로 해가지고 하노이에서도 2017년에 했고 2013년에 이스탄불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평양에서 하고 싶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환영한다고 정말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거기에 가서 경주 문화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평양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이러면서 양각도 호텔 이런 데를 딱 숙소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보여주면서 신라의 문화 북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신라 문화 자체를.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장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성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봉산탈춤, 북한에서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산탈춤, 북청사자노름 이런 우리 민속놀이 부분 우리가 지금 민속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게 활동하고 있는 뭐 서해안 배현신굿이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 지자체하고 그 서해안 황해도 그 지역하고 황해도 그 지역하고 서로 교류해가지고 DMZ의 뭐 결의 한마당 이런 식으로 공연장이 마련되어 가지고서 와가지고 합동 공연을 하든지 이런 식의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 바로 그렇군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남북한 통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